강원도가 강원FC를 특별 검사한 결과 조태룡 대표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자 두 의원들은 구단주인 강원도가 무엇을 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 시내버스에 대해 내년 7월까지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시의회 동의와 버스기사들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강원도 소방관 1인당 특수 건강진단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대입 수능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며 학생들은 수능 공부 외에도 수시 면접 준비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강원FC를 특별 검사한 결과 조태룡 대표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구단주인 강원도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보고를 앞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방청석 퇴장을 요청하자 조태룡 강원FC 대표가 항변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가 보고한 조 대표의 비위는 6건 11개에 이릅니다. 광고료 절반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뒤늦게 반납했습니다. 1년에 4,8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외에 예산 편성도 안 된 활동비 명목으로 2년 동안 3,7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사의 결의 없이 자신이 특별 채용한 부단장의 연봉을 2년 만에 3배나 올렸습니다.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의사와 서면 계약도 없이 선수 심리 상담을 하면서 한 번에 20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위에 강원도의회는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 개인 회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며 강원도를 질책했습니다. 몇백억씩 들어가는 이 FC에는 그냥 던져만 놓고 관심도 없고 운영을 이렇게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원도민들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정도 비위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데 방치하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강원FC 직원들이나 이사회나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원도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원FC를 방만하게 운영한 조 대표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F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강원도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오늘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5천만 원과 2년간 축구 관련 직무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대표의 비위 사실로는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해 구단을 자신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와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이 명시됐습니다. 조태룡 대표는 강원FC의 마케팅 대행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 5억 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최근 강원도청의 특별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인 춘천 시내버스에 대해 춘천시가 결국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와 버스기사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외곽 노선 폐지입니다. 춘천시 신부국과 동래면을 제외한 8개 면지역의 버스 노선이 내년 7월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이들 지역에는 대형 시내버스가 아닌 마을버스가 투입됩니다. 춘천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외곽 지역에서 시내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왔다면 환승 정류장에서 내려 다시 시내버스를 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적응하기가 처음엔 도입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구간 노선도 현재 58개에서 40개로 대폭 줄입니다. 겹치거나 비슷한 노선을 통폐합하는 대신 노선당 평균 운행 횟수를 3.9회 더 늘려 버스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종합해보면 시내 구간은 간선 순환형으로 단순화하고 외곽은 마을버스들이 시내 환승 정류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다 적자 부분을 저희가 시민 혈세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지만 마을버스 투입과 희망택시 확대에도 시 예산이 들어야 하고 시의회와 상의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버스의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망택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굉장히 그걸로 해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또 확대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노선 감축으로 일부 버스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곧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발주와 시민 공청회에 나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지만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2019년 수능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은 수능 공부 외에도 수시 면접 준비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수학 문제풀이에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30일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막바지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점검인 전국 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아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수시 모집이 확대되며 학생들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썼던 자소서와 그리고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이 적혀져 있는 생기부를 계속 읽으면서 약 300여 개가 넘는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면서 수험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다양한 입학 전형에 맞춰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오후에 일과 이후 시간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5일 목요일 전국 고사장에서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5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주유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리터당 수백 원씩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막바지 벼베기가 한창인 농촌 들녘. 봄엔 모내기 하느라, 요즘엔 수확하느라, 겨울엔 추운 겨울을 나느라 면세유를 많이 쓰지만 가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넣는 주유소와 그다음에 옆에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면세유는 일단은 세금 빼면 다 똑같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면세유는 주유소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곳은 면세용 휘발유가 강릉에서 가장 싼 주유소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면세용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는 1리터에 250원이나 납니다. 강릉 지역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 차이는 휘발유가 리터당 250원으로 가장 크고 경유는 178원, 등유는 143원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주유소의 1리터당 가격 차는 휘발유가 309원, 경유는 320원, 등유는 227원입니다. 또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도 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99원, 경유는 165원, 등유는 100원씩 각각 차이가 났습니다. 주유소별로 면세유 가격이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면세유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정부 차원에서 면세유 판매 가격 적정 수준의 마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도 주유소와 지역마다 다르고 차이도 심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도정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대회시설의 사후 국가관리 문제, 레고랜드 무기 지연, 알펜시아 매각협상 의혹,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불투명 등 10년이 넘는 최문순 도정은 지역을 붕괴시키고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으로서 도정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도내 각 시군이 교류협력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남북 강원도 수부도시 교류를 위해 원산과의 자체 교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으며 원주시도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과 인제군, 고성군도 남북 교류 협력 추진 사업 검토에 들어가며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1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1인당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인 경기도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한편 도내 소방관 2,570명 가운데 47%인 1,207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인지한 17개 지방자치단체 해킹 시도는 33,4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5년 435건이던 해킹 시도 건수가 2016년에는 585건, 지난해는 98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춘천시 동면 소양 정수장의 정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20년간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춘천시는 소양 정수장의 처리 용량을 현재 10만 톤에서 13만 3천 톤으로 늘리는 확장 사업이 다음 달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 하루 정수 능력은 신부급 용산 정수장 3만 톤을 포함해 16만 3천 톤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2035년까지 수돗물 수요가 15만 9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20년 동안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톤 트럭과 군부대 물자 수송용 5톤 트럭이 충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춘천시 신동면 8mm의 한 도로에서 1톤 포터와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용 5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을 몰던 65살 진모 씨와 군용 트럭에 타고 있던 24살 황모 하사 등 군인 3명이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열린 산림 분야 최대의 문화 전시 체험 행사인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에 모두 30만 2천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